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한 112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4번 출동했고 모두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참사 사흘 만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나 피해자 대신 사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통령실은 행정상의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합동분향소와 참사 현장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56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전국 장례식장 곳곳에서는 장례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LA타임즈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할로윈 압사 참극에 대해 조명하고 참사 원인으로 한국의 세대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전 세계에서 추모의 글과 영상이 공유되는 등 애도의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미국인 앤마리 키스케 씨는 연방 하원 의원 브래드 윈스트럽의 조카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한인회가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의 분향소를 LA 한인회관 1층에 운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유가 속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 기업들의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천연가스 생산량도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가 전체 직원의 25%를 해고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위터 전 경영진을 해고한 데 이어서 이사회도 해산시켰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기업 트럼프 그룹에 대한 세금 사기 혐의 형사재판이었던 첫날 검찰은 조직적인 사기 혐의를 제기했고 변호인단 측은 개인 범행으로 축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집을 찾아가 가족을 폭행한 범인이 기소됐습니다. 범인은 여러 공격 대상 리스트를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1%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국에서 중고차 시세에 이어서 신차 가격도 진정세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는 높은 가격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부터 어퍼머티브 액션 합헌 여부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현재 보수 우위의 구도 속에서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월드시리즈 3차전 휴스턴과 필라델피아 간의 경기는 우천으로 하루 연기돼 오늘 치러집니다. LA 클리퍼스가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접전 끝에 95대 93으로 승리하면서 4연패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오늘 뉴욕 증시 현재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겠지만 대체로 흐린 가운데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태원 관련 소식으로 모닝 뉴스 2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11건이나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건으로 이어진 이 신고에서도 압사, 대형 사고란 단어와 함께
통제가 필요하다는 다급함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입니다.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온 건 사고 당일 저녁 6시 34분. 사람들이 골목을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에 경찰관은 압사,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단 거죠? 라고 대묻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장소는 정확히 참사가 발생한 그 골목.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이미 시민들은 압사 위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찰에 SOS를 친 겁니다. 하지만 상황을 해결되지 않았고 저녁 8시가 넘어서면서 다시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8시 33분,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신고까지 들어오고 신고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도 경찰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20분 뒤 또 다른 신고. 사람들이 압사를 당하고 있다. 거의 아수라장이다. 신고 내용은 더 다급해집니다. 밤 9시부터는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 진짜 사람 죽을 것 같다는 등 참사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가 줄을 잇습니다. 한 시민은 골목 내 일방통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제 좀 부탁드린다며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고 임박 시점에 또 다른 통화. 상호명을 알려달라는 경찰관에게 신고자는 상호명이 아니라 여기 거리 전체가 그렇다라고 답하고 경찰은 다시 거리 전체가 사람이 맞냐 같은 말을 되묻습니다. 여러 명의 각기 다른 신고자로부터 압사라는 단어는 모두 9번 되풀이됐습니다. 통제라는 말도 9번. 시민들은 경찰의 개입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밤 10시 17분, 마침내 소방이 출동했을 땐 이미 많은 시민들이 심정지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통제 안 해요. 경찰이 좀 통제해줘야죠라는 첫 신고자의 외침이 있고 나서 4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위험하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걸려있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모두 참사가 발생한 골목 근처에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 이 좁은 특정한 공간에서 신고가 집중된 것입니다. KBS입니다. 저녁 6시 34분, 압사 위험을 처음 알린 시민은 한 편의점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골목 안에 있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이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해산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왜 종결했냐는 질문에 경찰은 시간대나 장소적으로 볼 때 사고 날 만큼 위험도가 있지 않아 보였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판단 이후 인파는 점점 더 몰려서 저녁 8시쯤부터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했다. 다치기 시작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70m 떨어진 곳에서 들어온 이 신고 전화는 실시간 목격자이거나 현장을 간신히 빠져나온 시민이 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고 위험을 알린 시민들의 신고 11건 모두가 참사가 발생한 골목으로부터 100m 안쪽에서 걸려왔습니다. 18시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불편 정도의 운집도였던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계속 증가하면서 특히 21시에 다다르면서 그때는 좀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횟수는 4번이었습니다. 모두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6건의 신고는 현장 출동 없이 전화 안내로 마무리됐고 그 내용은 주로 경찰이 이미 배치돼 있다. 인도로 이동하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구두 설명으로 마무리된 신고 중 2건은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지점에서 걸려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신고자들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의 수는 지금까지 30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112 신고 녹취록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결국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처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압사 사고 우려를 분명히 알린 신고 내용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사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입니다. 참사 당일 112 신고 내용으로 드러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윤 청장은 먼저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많았지만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며 읍참마속의 각오로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청장은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부터 중점적으로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관할서인 용산경찰서의 헬로윈 축제 안전관리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산하 수사본부도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해 책임 소재를 밝히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윤 청장은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장 현안 해결과 향후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에 처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됐건 그에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압사 사고를 경고하는 신고가 잇따랐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청장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제 이거 미국 할로윈 행사 소식입니다. 할로윈이었던 어제 할리우드 거리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5분쯤 헐리우드 블루바드와 위틀리 애비뉴 인근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2명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알려졌고 부상 정도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일대를 통제하고 용의자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용의자는 25살에서 30살 사이의 남성으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할로윈 대회를 맞아 커스텀 복장을 한 주민들이 인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2건의 총기 난사 사건도 어제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차를 타고 가며 총기를 난사한 드라이브-바이 슈팅 사건이 벌어져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캔자스시티에서 한 할로윈 파티장에서는 7명이 총격을 받아 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캔자스시티 할로윈 파티장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주민들이 외지인은 현장을 떠나라라고 요구하자 이 외지인이 총격범으로 돌변했던 것으로 경찰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할로윈 지역 축제에 차량이 돌진했다가 경찰의 대응 사격을 받고 저지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다행히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의 주거지인 미네루사의 할로윈 지역 축제장에서 한 차량이 바리케이드를 뚫고 축제장으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지역민들은 주택가 일정 구역을 지정해서 바리케이드를 둘러치고 사탕 나누기 같은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축제장에 나와 있던 경찰이 차량을 향해 대응 사격을 가했고 운전자를 맞춰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른 주민들은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1월 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부분적으로 햇살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8, 9도가량 떨어집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수요일인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는 빗방울도 떨어지겠고 산간 지역에는 눈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림과 함께 낮 기온은 좀 더 떨어져서 내일 쌀쌀해지겠고 특히 목요일의 낮 기온은 60도 초중반대까지 떨어져서 이번 주 중 가장 쌀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5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56도, 해안 지역은 65도, 57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40도, 낮 최고기온은 6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5번 놀스 방향입니다. 워싱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트앤런 사고 있습니다. 405 놀스 방향 110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칼슨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710번 놀스 방향 워싱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605번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 어떨까요? 일단 LA타임즈는 한국 이태원에서 발생한 할로윈 압사 참극에 대해서 조명하고 참극이 발생한 원인이 한국의 세대 차이에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타임즈가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극이 한국의 20대 젊은 층과 중장년층 기성세대 간의 문화적인 세대 차에서 기인됐을 수 있다는 분석 기사를 실어 주목됩니다.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이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좀비 등으로 분장하고 이태원을 찾고 있고 이태원에서 열리는 할로윈 축제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할로윈이 서양 문화라는 점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 밖으로 치부하는 등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소셜미디어로 소통하고 서양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지만 중장년층 기성세대에게는 할로윈은 생소한 문화라는 점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서양 문화인 할로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사 규모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메인스트림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LA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임에도 제대로 치안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고 크라우드 컨트롤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한국의 20대 젊은 층과 중장년층 기성세대와의 문화적인 갭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LA타임즈의 분석입니다. 한국의 기성세대에게는 이태원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LA타임즈는 또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이태원에 당일 137명의 경관들이 배치됐었다고 전하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산에서 있었던 BTS 콘서트에서는 1,300명의 경관들이 배치됐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BTS 콘서트에서는 이번 할로윈 축제 인파의 절반인 5만 5천 명이 모였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파티가 처음 열린 것이 아니고 지난 10여 년 동안 매해 10월이면 열려온 행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당일 치안 부재에 정부, 특히 로컬 정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세대 간 문화적 단절, 소통 단절은 이번처럼 대규모 행사에서 당연히 점검해야 할 대중 안전 문제를 간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로윈 축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영어 유치원이나 외국어 학교에서는 벌써 트레디션으로 자리 잡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소셜미디어로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할로윈 축제 때 분장이나 카스튬을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 서로 쉐어하면서 할로윈 축제가 점점 더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전반적인 프레임을 책임지는 중장년층, 기성세대층에서는 젊은 층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도외시하는 경향이 이태원 압사 참극이라는 비극을 몰고 왔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한편 현재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의 상에서는 미주 한인과 타인종까지 일제히 추모의 글과 영상을 공유하면서 애도의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물결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주요 이용하는 한 소셜미디어 매체에서 한인들은 이번 압사 참극의 경악과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추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나눴습니다. 한 한인 네티즌은 이번 사건의 자녀 또래의 사망자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같은 부모로서 이번 사건이 매우 가슴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한 한인 여성은 이번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며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남할나라 한 정부나 로컬 치안당국의 무책임함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한인은 사고 현장에서 응급구조 인력이 투입되었던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순간에도 주변에서 사진을 찍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행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소름이 끼친다고 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번 압사 참극 현장에서 피해자가 넘쳐나는데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구사하는 주민들이 적었다는 것도 문제였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어렵다며 이를 해결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종 네티즌들도 이태원 사건을 추모하는 이미지인 Pray for 이태원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 일제히 공유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추모 이미지뿐만 아니라 CNN 등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의 사건 보도 영상,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주의 타인종 네티즌들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충격을 금치 못했으며 희생자들의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그리고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부는 심폐소생을 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이번 사건을 추모하는 심볼인 하얀 리본을 게시했습니다. 한국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미국 젊은이들은 추모 현장을 직접 방문해 꽃과 함께 놓여진 조이품들을 촬영해 게시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붙인 조이품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주의 네티즌들은 오늘 5일까지가 이태원 추모 기간이라며 해당 기간 동안 이태원 참극에 관련된 게시물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이은입니다. LA 한인회가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LA 한인회관 1층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한인들의 조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한국의 국가 애도기간에 맞춰 오늘 11월 1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분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2일부터 4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외신들이 사흘째 이 이태원 참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가 당국의 집회 사전 대응 부실과 관련 지진 부재로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는 주요국 외신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주로 당국의 대응 실패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국민 2명이 숨진 일본의 NHK는 보도에서 당국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용산구청이 사고를 상정한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소홀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이 지난 27일 할로윈 대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주로 코로나19 방역과 술집 안전점검, 청소, 마약 단속에 집중돼
군중이 대거 몰릴 경우를 상정한 안전 대책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도 보도에서 5만 5천 명이 몰린 부산 BTS 공연에는 2,700명의 안전 요원이 배치됐지만 참사가 난 이태원에는 고작 137명의 경찰이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다른 곳의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력을 분산시켰다는 한국 경찰의 해명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CNN은 할로윈을 맞아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예전보다 더 많은 수의 경찰을 배치했다는 한국 경찰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CNN은 그러나 배치된 경찰이 군중 통제가 아니라 각종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투입됐다고 지적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비한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는 경찰 측의 발언을 전하며 당국의 사전 대책이 부재했음을 지적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할로윈 미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역시 사고는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 자동차 사고 소식은 전해드렸죠. 한국과 미국의 할로윈 축제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한국에서는 계속 조명하고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행사 시작 3시간 전부터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시내 곳곳에 교통을 미리미리 사전에 통제한다고 합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에서도 할로윈 카니발이 열릴 때 미리미리 교통 통제하고 그리고 아예 도로를 행진을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죠. KBS가 뉴욕의 할로윈 축제를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49번째인 미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할로윈 축제, 일명 뉴욕 빌리지 퍼레이드입니다. 주관단체가 마련한 수백 개의 거대 인형과 밴드 공연 행렬이 끝나면 개성 가득한 할로윈 분장을 한 수만 명의 개인 참가자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2.5km가량 이어지는데 관람은 미리 설치된 펜스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We changed the streets of the New York City from car energies, work energies, into a playground, a place for people to play. But I do it in a very serious way with the police. 20-30m당 10여 명의 경찰이 배치돼 있고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도 투입됐습니다. 교통통제도 일찌감치 시작됩니다. 지금이 행사 시작 3시간 전인데 지금부터 뉴욕 시내 100여 곳의 교통이 이렇게 통제가 됩니다. 퍼레이드 행렬이 지나가는 구간뿐 아니라 시내 곳곳에 차량 운행이 금지되는데 시민들의 안전 보행과 놀이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어린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축제다 보니 할로윈 당일 미국에선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평일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An incident which reminds me that also in a very civilized world things like this can happen, but right now, right here, I feel very safe. 다만 테러나 총기 사고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뉴욕의 경우 2017년 할로윈 당일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트럭 테러로 8명이 숨졌고 지난해엔 미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상자가 평소보다 3배 정도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와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규모로 치러지는 뉴욕 할로윈 행사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게 예측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측했으면 대응했어야 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어제 백악관에서 할로윈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할로윈 데이를 맞아 백악관에서 행사를 한 것은 어제가 처음입니다. 취임 후 첫 할로윈이었던 작년 10월 말 바이든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자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남색 비옷 재킷과 야구 모자를 착용했고 질 바이든 여사는 나비날개 모양 복장에 보라색 가발도 썼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탕과 초콜릿이 든 바구니를 들고 트리콜 트릿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사진을 찍기도 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 등의 국무위원들도 함께 눈에 띄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 가로카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간선거 한인 사전투표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선거 우편투표 시작되자마자 집계가 발표되면서부터 계속 이 소식은 전해드리고 있죠.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 아시안 중에서는 1위,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투표 참여 기류가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류 사회가 주목하는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이 최종 투표율 1위를 기록해 정치인들에게 한인 사회를 크게 각인시키면서 향후 정치력 신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정치 전문 자료업체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는 11,787명의 한인이 우편 투표로 접수를 했고 총 한인 등록 유권자 9만 3천여 명 대비 투표율은 1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전체 투표율 7.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7,956명의 한인이 우편 투표가 접수됐고 총 한인 등록 유권자 45,509명 대비 투표율 17.5%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체 투표율 13.3%보다 역시 높은 숫자입니다. 인종별로는 20.4%로 유대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는 3위입니다. 한인 투표율이 13.6%를 기록했는데 유대인 16.7%, 일본계 14.9%, 한인 13.6%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투표자가 많아서 이러한 인종별 투표 순위는 뒤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용지를 제출하거나 투표센터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제출하면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집을 찾아가 가족을 폭행한 범인이 기소됐습니다. 범인은 펠로시 의장의 무릎뼈를 부러뜨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여러 공격 대상 리스트도 갖고 있었습니다. YTN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집을 찾아가 남편을 폭행한 데이비드 드파페.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채 폭행과 납치미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최대 50년 징역형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범행의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기소장에는 펠로시 의장이 거짓말한다면 무릎뼈를 부러뜨리려 했다면서 의장이 휠체어를 타고 의회에 가면 의원들에게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범인의 진술이 담겼습니다. What is clear based on the evidence that we have thus far is that this House and the Speaker herself were specifically targets of the defendant. 범인은 공격 대상 리스트를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다른 범행을 계획했을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공화당이 펠로시 의장을 악마화하는 선거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He had his own blogs on which he pretty much copied and pasted and linked material from the QAnon movement. And you could see the influence there, where Nancy Pelosi is one of the most hated individuals in these communities. 펠로시 의장과 날을 세워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끔찍하다면서도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치안이 아프가니스탄보다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인사가 시장으로 있는 두 도시의 치안을 거론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직원 4명이 중독됐습니다. LA 소방국은 터미널 8 수화물 픽업 구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출동했고 전기실 내에서 화재 진압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라고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전기실 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들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3명과 여성 1명으로 남성 1명은 맥박이나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지만 현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실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실에서는 스프링클러가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스프링클러 대신 나옵니다.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작동했고 이 안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중독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체에는 보건 비상령이 발령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이 오늘 아침 보건 비상령을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최근 들어 RSV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 각 병원의 응급실에는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소아과 병실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RSV 바이러스가 감염성 호흡기 질환을 의미합니다. 2살까지 거의 모든 소아들이 감염될 정도로 면역력이 높은 상태입니다. RSV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는 것은 큰 불행이며 앞으로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재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다행히 아주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이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면역 저하자나 노령층에 감염되면 중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살 미만 아동이 감염되면 입원율이 높으며 태어난 지 3개월째 정도가 감염 후 입원율의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RSV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어서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RS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태라 감염되면 치료하는 것도 쉽지 않아 예방이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월드시리즈가 열렸어야 되는데 연기됐죠. 휴스턴 애스트로즈와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벌릴 예정이었던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이 필라델피아에 비가 내리면서 하루 연기됐습니다. 홈팬들이 13년 만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를 기대했지만 일단 하루 연기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아침부터 기다렸던 한국의 야구 팬들도 댓글창에 많이 아쉽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3차전은 오늘 오후 5시에 필라델피아 홈구장에서 열립니다. LA 다저스의 주전 살루수인 저스틴 터너가 2022년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클레멘테상은 지역사회 각종 자선봉사활동으로 메이저리그의 명예를 높인 선수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저스틴 터너는 아내와 함께 2016년 저스틴 터너 재단을 설립해서 노숙자가 된 태역군인과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봉사단체인 더 드림센터와 아동병원을 위해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해서 65만 달러를 모금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동병원에 1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저스틴 터너는 7만 개 이상의 장난감과 14,000대의 자전거를 LA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LA 다저스 소속의 선수가 이 클레멘테 상을 받은 것은 스티브 가비와 클레이튼 커쇼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방금 전에 월드시리즈 소식 하루 연기됐다 소식 전해드리면서 선발 투수 얘기를 안 드렸네요. 휴스턴은 당초 3차전 선발로 예상했던 랜스 맥컬리스 주니어를 그대로 그냥 선발로 예고를 했고,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3차전 선발 투수로 예고했던 노아 신더가드 대신 레인저 수아레스로 선발을 바꿨습니다. 월드시리즈는 일정은 하루씩 뒤로 밀려지게 됐습니다. NBA 소식입니다. NBA 어제 4연패를 당하고 있던 LA 클리퍼스가 휴스턴 로켓츠와의 홈경기에서 95대 93 딱 한 골차로 승리하면서 4연패에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앞선 3경기에서 평균 13.3득점으로 부진했던 폴 조지가 어제 경기에서 35득점을 쓸어 담으면서 팀을 연패 늪에서 구해냈습니다. 어제 승리를 마무리 지은 선수도 폴 조지였습니다. 93대 93이던 4쿼터 6초를 남긴 시점에서 에릭 고든을 앞에 두고 페이더웨이 슛을 적중시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로써 클리퍼스는 4연패를 끊으면서 3승 4패, 시즌 3승 4패가 됐습니다. 비너스 윌리엄스가 프로 데뷔 28년을 맞아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오늘 윌리엄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소개하면서 전설적인 경력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비너스 윌리엄스는 1994년 여자 프로 테니스 투어 뱅크 오브 더 웨스트 클래식 경기 사진과 함께 28년 전 오늘 프로 데뷔전을 지켰다. 그리고 28년 후 나와 세리나가 이 종목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994년도는 윌리엄스가 불과 14살일 때였고 윌리엄스보다 한 살 어린 동생 세레나 윌리엄스는 지난 9월 US 오픈을 끝으로 은퇴했습니다. 2022년 11월 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